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인급중 두 분과 함께 또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바로 첫 번째 인급중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에 전기차 중심으로 또 좋은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고 또 시장 반등에 눌려 있었던 반도체와 2차 전지들이 반등을 줄 때 역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대한 탄력이 눈에 띕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동채 전 회장의 광복절 특사 포함됐다라는 소식이 사실 오늘 강한 탄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에코프로 BM 정태근 이사님이 또 체크 준비를 하셨죠. 과연 이 이슈가 주가 반등을 조금 더 이끌 수 있을지. 다만 좀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전기차 관련주들은 워낙 이제 등락을 보이고 있어서 네네. 바닥을 잡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네. 반등 보면 반갑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광복절 특사 소식이 좀 더 네. 이슈적인 측면에서 반등을 이끌 수 있을까요? 일단 의견은 매도를 준비를 했는데 매도예요? 매도보다는 좀 관망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이동채 전 회장에 대해서 광복절 특사에 포함이 됐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뭐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 제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사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자고요. 이동채 회장이 만약에 복귀를 할지 모르겠지만 복귀했을 때 과연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주가 달라진 게 있을까? 라는 부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동채 회장이 복귀를 한다고 해서 지금의 2차 전지 업황이 바뀔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수요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이제 공급적인 측면만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에코프로 BM이 아무래도 이제 양극재 기업이다 보니까 공급적인 측면만 말씀드리는데 제가 2차 전지를 무조건 이제 안 좋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두 가지 꼭 체크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뭐냐면은 하나는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 동향,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의 양극재 수출 단가 이거 네.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 지금 톤당 8만 위안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10만 위안에서 8만 위안까지 내려왔거든요. 중요한 건 이제 원재료로 할 수 있는 이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 양계 수출 단가. 요것도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6월 달까지 체크를 했거든요. 체크했는데 킬로그램당 27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5월달 26달러, 죄송합니다. 5월달 26달러, 6월달 27달러까지 이렇게 반응형이 나오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게 또 추세적으로 27달러 부분에서 바닥을 잡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아직까지는 관망에 대한 의견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전기차 화재에 있어서 전기차 무서워서 못하겠다라는 네네. 투심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사실 뭐 국내 아니고 이제 해외 전반적인 시장까지 봐야 하긴 네네. 하겠지만 투심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금방 지나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몇 년 전인가 그랬죠? 디젤차 같은 경우도 불나면서 그때 상당히 난리 났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서 그때 지금에서 디젤차 안 타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차는 디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타고 있습니다. 전기차도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업황을 그리고 전기차 업황을 바꿀 만한 변수는 네.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 전반적으로 오늘 이슈와 더불어서 반등을 주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리튬 가격의 반등이 유의미하게 좀 나올 때까지는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자. 결국에는 2차 전지 업황에 국한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인급중 만나볼까요? 오늘 실적 잘 나온 종목 안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입니다. 메디톡스,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보톡스 3사의 실적이 모두 다 좋았습니다. 우리 보톡스 관련주 최근에 상반기 수출 데이터 잘 나오고 나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숫자로 보여준 거죠. 메디톡스가 영업이익이 143억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 50% 늘었습니다. 컨센이 지금 70억 원 정도였는데 이보다 2배나 지금 100%가 잘 나온 거죠. 지금 서프라이즈율이 104%예요. 그러니까 기대치 대비 초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오늘 주가 급등이 나오는데 네. 휴젤도 좋았고 메디톡스도 좋았고 대웅제약도 좋았는데 대웅제약은 지금 주가 하락 전환을 했거든요. 실적에 따라서 가까이 주가 흐름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우선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 톡신 3사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오늘 이제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메디톡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이제 훌쩍 시장 기대치 대비 한 2배 이상 급증한 이제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번 2분기 실적에 환호를 하면서 메디톡스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집중되는 오늘 그러한 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전에 이제 휴젤이 이미 실적 발표를 했고요. 휴젤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그런 실적을 내놓으면서 그 이후에 이제 주가 상승세가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3사 중에서 유일하게 대웅제약만이 오늘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웅제약도 지금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주가도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실적 기대감이 좀 주가에는 좀 선반영된 측면도 있고 그러면서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휴젤 메디톡스보다는 대웅제약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오히려 좀 좋은 또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메디톡스가 상당히 이제 이번 실적이 고무적이긴 합니다만 결국에 지금 이제 해외 시장에서 그러니까 수출 보톡스 이제 톡신 수출이 이제 지금 휴젤과 특히나 이제 해외 매출 같은 경우에는 그 대웅제약이 가장 지금 높은 지금 성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부여받을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 해외 매출의 성장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좋은 좀 투자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기존에는 거의 뭐 시가총액이 메디톡스랑 대웅제약이랑 비슷했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좀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대웅제약의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휴젤 대비해서는 거의 뭐 지금 밸류 시총이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 관점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톡신 3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물론 이제 소송 이슈가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내에서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도 몇 년을 걸쳐서 계속해서 진행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제 톡신 수출 해외 이제 그런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될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대웅제약이 좀 매력적인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휴젤의 시총이 가장 높고요. 또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보톡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다면 상대적으로 좀 가격적인 뭐 시총에 대한 매력이 있는 대웅제약 오늘 유일하게 하락 전환했는데 좀 차익 실현 나오는 조정을 이용한 매수 기회로 보톡스 관련주 내에서는 대웅제약을 또 탑픽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네, 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확인해봤고요. 지금 이 시각 또 종목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VI 종목 진단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보죠. 권미정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지금 VI 발동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플레이위드가 조금 전에 상방 VI가 걸렸고요. 셀리드와 사조대림은 하방 VI, HD현대 마린솔루션은 상방 VI가 발동됐습니다. 그럼 VI 특징주 통해서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I 특징주는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이 어제장 마감 후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손실은 1,112억으로 3분기 연속 적자를 지속했는데요. 실적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초화학 사업이 사업장 보수와 레깅 효과, 즉 원재료 가격과 투입 시차 등으로 침체되면서 전사 실적을 끌어내렸기 때문입니다. 증권가는 3분기도 실적 개선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과 함께 롯데케미칼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롯데케미칼은 장 시작과 함께 하락세를 키워오다가 10시 30분경 하방 VI가 발동됐고요. 현재도 10%대 하락하면서 8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52주 신저가입니다.
두 번째 VR 특징주는 KBI 메탈입니다.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2,000개가 넘으면서 시장 분위기 긍정적인데요. 하락세가 짙었던 전선주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한 달간 12%가량 빠졌던 구리선불도 지금은 1.6%대 상승하고 있는데요. KBI 메탈은 9시와 12시 두 번의 상방 VR에 걸리면서 현재도 19%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R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VR 발동된 종목 안에서 인급중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일부 플레이 위드와 같은 게임주들 좀 탄력을 받고 있지만 오늘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또 차익 실현과 함께 급락하면서 지금 주가 희비가 다소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또 실적에 따라서 오늘 하방 VR가 발동된 종목 인급중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롯데케미칼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1,112억 원의 영업 적자를 시현을 하면서 업황이 아직까지 좋지 않고 경쟁사 대비로도 실적 회복이 더디다라는 평가입니다. 더 빠질 게 있을까 싶은 자리에서 지금 하방 VR 발동된 이후에 10%의 급락세로 낙폭을 줄이질 못하고 있는데요. 정태균 선생님, 금호석유 쪽은 실적이 괜찮았고 네네. 지금 화학 섹터 내에서 이제 롯데케미칼은 여전히 실적이 좋지 않은데 오늘 뭐 태양광이 있긴 하지만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바닥권에서 강한 네네.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롯데케미칼은 반등을 전혀 이제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화학주 롯데케미칼에 대한 급락은 어디에서 도대체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게요. 제가 정확하게 가격을 찍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런 심리가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중요한 건 롯데케미칼을 아무도 사지 않는다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너무 노관심이죠. 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근데 이 부분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 최소한 그런 심리가 반영이 돼야 좀 바닥을 잡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롯데케미칼 오늘 정도 하락폭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매수보다는 매도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매도라기보다는 매수 안 한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롯데케미칼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장 큰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초 화학 부분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전체 매출의 69%를 차지하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데 2분기 때 내용을 보게 되니까 계절적 성수기하고 환율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안 좋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의 환율 효과는 볼 수가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건 계절적 성수기까지 보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과연 적자폭이 줄어들까? 우리가 그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많은 증권사들이 얘기하고 있듯이 3분기에는 지금보다 그러니까 다 나아진다라기보다는 지금 대비해서 적자폭이 줄어들까? 상당히 여기 부정적이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라면은 사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다라기보다는 안 사기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네. 특별히 뭐 다른 소재가 있는 게 다른 어떤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매수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금호석유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중국에 좋았는데 근데 주가는 네. 못 가는 것 같아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수요를 얘기했잖아요. 그쪽에 네. 급등이 나왔는데 중국에 지금 요가 열풍이 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롯데케미칼보다는 아마 금호석유 화학이 화학 섹터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롯데케미칼보다는 금호석유가 어찌 보면은 뭐 대안을 선택한다라면은 그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짧게 네. 게임주들 VR 발동되고 있거든요. 네오비즈 홀딩스도 지금 VR, 그리고 플레이위드도 지금 VR. 근데 넷마블 같은 건 실적도 좋았고 네네. 지금 뭐 글로벌 진출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을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VR 발동된 종목, 뭐 흑자전환,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이슈가 있긴 한데 게임주에 대해서는 시각을 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넷마블이나 그 외에 오늘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게임주들. 네. 게임주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단지 이제 W 게임즈 이제 일부 종목 정도만 이제 좋게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왜냐하면은 뭐 게임주도 잘 아시겠지만 게임주도 결국 화장품을 저는 따라가야 된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화장품이 결국 탈중국을 하게 되면서 북미라든지 유럽 쪽에서 방법을 찾았잖아요. 네. 근데 게임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국내 쪽 같은 경우에 또 규제 이슈가 있죠.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소외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탈피할 만한 뭐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넘어갔던 것 이런 이슈도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아니면은 중국을 좀 탈출하게 되면서 북미 쪽이라든지 유럽 쪽 그리고 영역 확장이라든지 K-팝 이런 걸 발판 삼아서
게임도 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좀 더 기다려보자. 네, 업종 네. 전체적으로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네요. 그래요. 오늘 지금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2분기 흑자 전환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 네오위즈 홀딩스는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VR 발동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종목에 국한된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게임 산업 전반적으로 뭔가에 큰 이 선회할 수 있는 이슈가 네네.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또 다음 임급종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마지막 임급종은 반도체에서 꼽아봤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장비 쪽도 좀 더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유진테크 현재 시각 11% 급등 탄력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원익 IPS가 적자이긴 했지만 무난한 실적을 보여줬고 하반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지금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죠. 또 지금 디램 가격 상승이라든지 메모리 업체에 대한 증액 기대감이 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오늘 이제 유진테크, PSK, 테스까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반등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유진테크를 비롯해서 이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사실 뭐 최근에 변동성이 워낙에 크긴 했습니다만 맞아요. 특히나 이제 뭐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이제 경기 민감 이제 섹터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이제 급변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재차 또 이제 미국 경제 이제 침체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세를 기록을 했고요. 그와 함께 국내 이제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도 센티멘트가 오늘 개선이 되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유진테크나 뭐 원익 IPS라든지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러한 반도체 이제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시장에 좀 시선이 좀 변화하고 있다는 데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동안에는 이제 SK 하이닉스로 이제 필두를 하는 이제 HBM 또 이제 HBM 관련주들, 이 AI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각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다시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최근 디램 가격 반등과 함께 기존의 이제 레거시 반도체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메모리 반도체 그 회사들이 최근 한 2년 동안에 이제 HBM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투자를 좀 집중을 하면서 기존의 이제 레거시 반도체 투자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이러한 기존 범용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이제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유진테크 같은 이러한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 일단 최대 이제 수혜주로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중장기적인 이제 사이클로 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물론 최근에는 사이클이 상당히 좀 짧아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그동안에 소외받았었던 이러한 기존 범용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이제 재개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유진테크는 지금 시점에서 좀 주목해야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가도 최근에 하방 변동성을 좀 크게 키웠습니다. 오늘의 반등 이후에 여전히 메모리 쪽에서의 관심 놓지 말고 지켜보자. 매수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실시간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임급종 팩트체크 들어봤습니다. 정태근 이사 그리고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